안녕하세요. 예네빠입니다. 이번에 업스타트 1분기 어닝 분석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. 뭐, 그 전에 제가 한 1, 2주 전부터 지금 주식 보상이라든지 10K에서 좀 미비했던 부분, 중요한 부분을 좀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만들려고 있다가 요새 장도 장이고 좀 그 시간상 좀 힘들어서 일단 분석하고 시간 나는 대로 또 뒤에 여러 가지 좀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해 볼게요. 일단 어닝은 간단히만 넘어갈게요. 이때 대부분은 보셨을 테니까 어닝이 좋았다라기보다 이제 그 나빠지는 거 대비 덜 나빠진 거죠. 그 매출도 지난 분기 대비 많이 줄었죠. 지금 거의 30% 줄어드는 거니까 엄청 줄은 건데 그 예상보다는 실제가 좀 매출이 더 나왔고 EPS도 마이너스 0.8 정도 되려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는 지금 0.4 정도로 반 정도가 이제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요 부분하고 이제 뒤에 설명드릴 또 몇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좀 쇼스퀴즈가 첫날 나왔고 지금 오늘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지금 8일 날짜 오늘은 2차 쇼스퀴즈 영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하루 만에 끝나진 않고 며칠 정도 갈 정도로 좋은 것이 누적되면은 그리고 장도 지금 조금 좋은 수준이라서 며칠은 갈 수 있다고 보고요.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뭐 안 좋아졌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요런 거는 괜찮은 거죠. 마진이 지금 그 높아지는 거, 매출이나 그 다 안 좋아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마진율은 좋아지는 거, 그게 하나 지금 좋은 거고 여기서는 그다음에 여기서 좀 안 좋은 게 또 이거죠. 지금 현금 보유가 엄청 줄고 있잖아요. 지금 4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요거 제가 뭐 몇 분기 전부터 좀 말씀드렸던 쓸데없이 차라리 자기네 그 주식 다시 재매입하는 것보다 이 현금을 더 가지고 있는 게 훗날에는 더 도움이 되었을 텐데 물론 그 주가 방어도 어느 정도 되긴 됐어요 실제적으로. 근데 저는 그거보다 이 장기적으로 좀 더 그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한 거를 좀 더 바랬는데 어쨌든 현금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자산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어들어서 지난 분기보다 좀 많이 줄은 상태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또 볼만한 것들은 이제 뭐 자동화돼 있는 게 이제 거의 최고점이라고 봐요. 84%. 근데 이게 물량 건수가 적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데이터라고도 보여지고 그게 여기서 전환율 그 대출 신청에서 전환율이 이제 10%도 안 되잖아요. 이거는 뭐 진짜 거의 웬만해서는 대출을 안 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고요. 요거 이제 다음 분기 예상에서 이제 매출이 좀 더 이번 분기보다 늘 거, 그 다음에, 그 로스도 훨씬 줄어드는 것들, 어디서 드는 거의 뭐, 제로에 가깝게 만들겠다. 이렇게 했으니까, 요거까지가 이제, 일반적인 그,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보고요.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, 요 내용이었죠. 첫날. 그, 지금 20억 달러를 지금 투자자를 다시 받은 거 요게 제일 큰 영향이었다고 보고요 첫날에는. 근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벤츠라든지 아쿠라 이거는 제가 잘 모르는 거라서 그 차량 쪽에서도 파트너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은행수가 이제 100개를 향해 가네요. 정말 많이 늘긴 늘었는데 매출은 계속 줄는데 파트너는 는다. 이게 이제 그 업사이드로 이제 올해든 내년이든 금리 인상이 뭐 끝나고 만약에 인하가 시작이 된다면 업사이드를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그 부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올해 말부터는 이제 담보대출도 시작을 할 것이라고 하고 그래서 어닝에서 이제 제가 보기에 눈에 띄는 몇 가지만 좀 추려보면은 담보대출은 지금까지 유동화 그 신용대출이라든지 그거는 지금 현재는 그 유동화를 신용대출만 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 그 자동차 대출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유동화를 못 시킨 거고, 그다음에 담보대출은 아예 그 유동화를 통하는 게 아니라 그 은행이랑 신용조합 자체에서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하는 거니까 아마 이쪽에서 유동화를 시키더라도 직접 이 은행이나 신용조합
그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유동화를 시킬 거예요. 뭐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피나이즈나 저 크로스리버뱅크 같은 경우도 자기네 자금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거를 재매입하는 채권 매수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업스타트가 유동화를 시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이 좀 착각하실 수 있는데 업스타트는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 채권을 업스타트 그 10K 내용에서 보유하고 있지가 않아요. 하지만 업스타트가 관리를 하는 거죠. 어쨌든 그 담보대출을 손실률 1% 미만으로 예상한다는데 요게 지금 당연하다고 어떤 분은 느끼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 지금 일반적인 지금 요거는 그 MBA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직접 따온 거거든요. 지금 현재 낮아져서 3%대거든요. 담보대출 모기지 대출이 생각보다 연체율이 그렇게 낮지가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담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랑 구조가 좀 틀린 부분들이 있거든요. 굉장히 많이 막 8, 90%까지 대출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담보와 신용대출, 오히려 신용대출 어떤 고신용자 대출보다도 높은 수준인 거거든요. 근데 어쨌든 그거를 1% 미만으로 자기네는 예상을 한다. 그다음에 새로운 투자 파트너가 이제 우대 사항이 있다. 이 내용이 그 현재 이율 저 채권 부분에서 이율적인 부분만 이득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계약 사항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 같아요. 그거는 향후 이제 다음 분기나 그때 직접적인 데이터가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어쨌든 위험 공유 형태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KBRA 같은 경우에는 그 만약에 트리거 그 연체율이 많이 높아지게 되면은 급격하게 높아지게 되면은 업스타트가 되사야 되는 그런 그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. 그 부분을 아마도 투자 파트너한테 이율을 더 좋게 주는 대신 뭐 몇 퍼센트까지는 자기네가 책임지고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. 어쨌든 그 장기 계약이니까 약간의 이 우대 사항 그다음에 우대를 더 많이 주게 되면은 위험을 공유하겠다. 이거는 제가 제일 지금 업스타트에서 두려워하는 게 그 트리거 KBR의 데이터 그 트리거에 대한 환매를 하는 거 다시 사는 거가 제일 두려운 부분이거든요. 뭐 업스타트는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뭐 그런 게 뭐 예금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서 제일 딱 하나 문제가 그 트리거였는데 그거 다음번에 한번 다시 한번 다뤄드릴게요. 자세하게. 그다음에 이제 UMI 데이터상도 이제 채무 불이행 증가가 계속 증가를 했었는데 여기를 보면은 요게 일이 그냥 제로인 상태, 일이 다른 평균 지금까지의 그 연체율이나 그거 대비 같은 상태가 1이기 때문에 지금 1.49 이번 분기에 1.49라고 하는 거는 49%가 늘었다는 거거든요. 엄청나게 지금 그 연체율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. 평상시 대비. 만약에 10명 중에 100명 중에 한 4, 5명이었다면은 그게 8, 9명으로 늘었다는 거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그 작년 그 가을부터 급격하게 늘어서 그게 다행인 거는 살짝 꺾여 내려갔다가 다시 그 상태 비슷하게 지금 요 상태를 유지만 해도 업스타트가 트리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요것도 다음번에 좀 자세하게 한번 다뤄드릴게요. 지금 어차피 준비해 놓은 거 중에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뭐 기존 파트너들도 다시 재계약을 하고 있다. 이것은 지금 JP였나 그 골드만삭스였나 그 지금 그 채권 매입 기관 중에 큰 기관들이 그걸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. 작년 봄 이후로 지금 안 하고 있고 그 작년 말에 한 번 딱 있었는데 올해도 지금 초에 한 건 있었죠. 그리고 다시 그 시장이 뭐 은행 파산이다 뭐다 해가지고 수그러들었었는데 요 다른 파트너들도 다시 이제 어느 정도 그 계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도 좀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다음에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도 이거는 이제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아마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할 건데 성장까지는 저는 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성장은 아니라 조금 지금 안 좋은 부분을 덜 안 좋아지게는 할 수 있겠죠. 여러 가지 이유로. 그다음에 지금 어닝 당일날 나왔던 2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조달 약속. 이게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투자 금액이니까
이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뒷부분에 내일이나 모레 다시 한번 그 만들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어쨌든 이게 우대 사항 때문에 마진이 줄어드는 구조라는 거. 지금까지 마진보다는 안정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현재 시점에서는. 왜냐하면 업스타트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. 실질적으로 1년 안에. 그 부분도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건데, 어쨌든 그 새로운 그 어닝 날 말고 제가 이거 만드는 이제 어제였나 그때 4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조달, 20억 달러에 플러스 40억 달러 금액이 2배에서 더 좋은 게 아니라 이 진짜로 좋은 이유는 이 내용인 거거든요. 똑같은 뭐 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요 내용 때문에 이게 더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 구매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제목에는 이제 다 구매하는 걸로 이제 얘기가 나왔잖아요.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앞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 20억 달러는 그 1년 동안 이게 뭐 다음 분기일지 다다음 분기일지도 몰라요. 사실 이거 좀 깊게 생각해 보면 1년 안에 할 거라는 거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도 뭐 바로 뭐 내일이나 뭐 그때부터 뭐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 예상으로는 조금 추이를 지켜보고 몇 달 뒤나 한두 분기 뒤에 이제 뭐 은행 파산이라든지 연체율이라든지 사람들 그 직업에서 이렇게 그 이름 뭐죠?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잘리는 거가 많아지지 않는다면 좀 안정화된다면 그때 아마 이 금액들을 다 투입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. 1년에 걸쳐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. 투자 자금이. 어쨌든 그거는 앞으로 이제 한다는 건데 문제는 이 40억 달러는 이 내용이 제일 좋은 거예요. 백북 인수. 그러니까 기존에 대출해놨던 거를 매입을 일부 한다는 거거든요. 그 금액상 뭐 반반일지 얼마일지 뭐 10억일지 몇 억일지 그건 모르지만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업스타트가 자금이 좀 현재 굉장히 줄어들고 있잖아요. 작년 이맘때와 대비해서는 반토막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도 잘 안 되고 현 상황을 한다면은 1년 안에 파산 가능성도 있는 내용이거든요. 뭐 몇 개월, 몇 분기 안에. 근데 요게 숨통을 또 틔워줄 수 있는 거죠. 지금 두 가지가 이제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건데 대출만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왜냐면 지금 업스타트가 자기네 자본으로 지금 대출을 해서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. 지금 요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이 대출 채권은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자본을 총 합쳐서 자본이긴 하지만 이게 또 틀리게 생각할 게 만약에 업스타트가 위기 상황이 생기고 그런다면 이 자금을 이 금액에 사지는 않을 거예요. 왜냐하면 최대한 싸게 그 뭐 다른 인수할 때도 봤듯이 뭐 후려쳐 가지고 사잖아요. 그러면은 이게 지금 상황에 다른 채권들도 뭐 지금 막 금리가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신용대출 채권 같은 경우도 가격을 후려칠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이 가격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산이 훨씬 더 쪼그라드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요거를 얘네들이 그 과거 거를 채권 인수 형태일지 아니면 직접적인 대출 그거를 사가는 걸지 어쨌든 요것도 그 저번 20억 달러하고는 차이가 많이 틀린 거예요. 그 20억 달러처럼 그 앞으로 포드 플로우 계약으로 나중에 이제 자금 투자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과거 거를 어느 정도 살지 저는 솔직히 다음번 어닝 때 제일 기대되는 게 요 부분이거든요. 어느 정도를 좀 자금적으로 여유를 있게 해줄지. 그다음에 요거 이제 은행 같은 경우면 요 부분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,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그 상대편한테 이자를 주고 자기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를 요게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업스타트는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피나이즈랑 그 크로스리버를 통해서 대출이 나가고 거기에서 이제 KBRA를 통해서 유동화를 시키기 때문에
여기는 잔존증서라는 게, 이거 좀 복잡하긴 한데, 5% 정도 신용 보완으로 얘네가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. 그거만 있지, 전체 금액은 여기에 표시가 안 돼요. 그래서 요 부분도 대략 설명드리고, 다음번에 좀 중요하게 한번 다뤄드릴게요.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지금 그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. 신용 지금, 고신용자들도 저번 분기 때 3.8%까지 연체율이 높아졌는데, 요번 분기에 4%가 넘어갔어요. 근데 여기 업스타트는 지금 그 A 플러스라고 생각하는 사람, A 플러스라고 업스타트 등급으로 나누는 사람들은 1.3%밖에. 그러니까 고신용자 쪽은, 그러니까 고신용자가 아니라 업스타트의 고등급은 지금 파이코 점수의 고등급보다 데이터가 좋은 거죠. 근데 이 중간부터는 업스타트가 더 안 좋아요. 여기서부터 보면은 중간에 7.2%, 5.9%, 여기서 9.2%, 8.5%, 15%, 16%.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업스타트가 더 안 좋은데,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업스타트의 이 등급 자체의 분류는 좀 다들 지금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그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가 지금 고금리를 찍고 현재 더 올라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자금을 투하하려고 지금 계약을 이뤄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. 그 다음에 또 좋은 거는 JP 모건 이번에 엄청 샀죠. 지금 뭐 블랙락, 뱅크 오브 아메리카, 지금 큰 지금 은행들은, 대형 은행들은 업스타트를 이번에 다 추매를 했어요. 이번 그 5월달 이제 신고를 한 거에서 보면은, 뭐 물론 이제 모건 스탠리는 이번에 그러니까 2월달 신고한 거밖에 없으니까 안 산 거고, 뱅가드도 마찬가지고, 지금 이번에 새로 산 여러 군데 중에서 대형은행, 특히나 JP 모건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가 굉장히 많이, 대부분을 요번에 산 거거든요. 근데 요게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블록들이 좀 있었다고 어디서 좀 그 소문이 들었었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거든요. 근데 그게 요 정도 물량이면 이 JP모건에서 아무래도 블록딜을 한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제가 자료를 만들 시간이 없어서 그건 못 보여드리겠지만, JP모건이 지금 뭐 다 팔아라, 뭐 앞으로 굉장히 안 좋아질 거다, 막 그런 지금 막 기사를 쏟아내고 있으면서, 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업스타트는 대량으로 샀죠. 이것 때문에도 아마 올라가는 효과가 좀 더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. 나머지 좀 제 개인적으로 중요한 부분하고 그런 것들이 좀 따로 있는데, 그거는 며칠 내로 또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.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, 제가 요번 주 안에 제 장기 계좌 지금까지 하나도 지금 손절을 안 했었는데, 1, 20% 정도 수준으로 제가 지금 약간 손절을 할 거예요. 그것도 자세히 나중에 한번 그 내용을 왜 그런지랑 어떻게 할 건지를 나중에 설명드릴게요.